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 가야죠.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다올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조합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기업 들어봐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현대차입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잘 팔아서 이만큼 올랐다기에는 오늘 7%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제 현대차를 완성차 업체라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싼 로봇 업체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간밤 있었던 중요한 이슈를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일단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난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시장은 인건비에 주목을 했는데요.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 비싼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장 자동화와 로봇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대차는 현지에 생산 거점이 있는 만큼 현대차를 대상으로 오늘 로봇주 일제히 함께 급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차는 최근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죠. 밀란 코박 부사장을 전격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시장은 또 1월 26일 예정되어 있는 4분기 현대차 실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주주 환원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유입되고 있고요. 11%가 넘는 역대 최고 미국 점유율까지 실적을 눈부시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급등하고 있는 현대차 지금도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눈부시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급등의 이유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런 건 단순한 반등이나 상승이 아니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로봇팔 제조 기업이 아니라 피지컬 AI 솔루션 기업이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년 말 출시를 목표로 AI와 비전 인식을 함께 결합한 피지컬 AI 솔루션에 대한 출시 목표, 기대감이 함께 더해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결국 오늘 로봇주 상승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난사 정책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5월 말까지 로봇 산업 육성과 중국 공급망 배제를 골자로 한 로봇 행정명령 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산 로보틱스는 북미의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데요. 북미의 거점을 갖고 있는 두 회사죠. 현대차와 두산 로보틱스 주가에 대한 방향성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뻔할 뻔짜 주가 움직이면 또 특징주 시그널 뭐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현대차 이미 뭐 내용 앞에 다 얘기해줬고 그거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이미 너무 이제 관심 많이 받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밸류나 또 이제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봤을 때도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이 밸류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단순한 이제 아틀라스에 대한 공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 시연, 그리고 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적용, 그리고 이 미국의 구글과 또 엔비디아 이런 협업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글로벌적으로 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심사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현대차가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이 어떤 선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점을 했을 때의 독보적인 시장에 대한 그 가치 부분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대차 주가에 선반영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거의 40%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좀 무궁무진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현대차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지금 현재 100만 원이라는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도 설정을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충분한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 대한
이 밸류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올해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이 관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작년 대비해서 주가 그 실적이 영업이 감소했던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키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2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적과 밸류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 현대차가 저평가라고 얘기는 했지만 몇 년 동안 주가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거의 안 움직이던 상황에서 이 로봇이라는 이 성장 스토리가 좀 붙으면서 주가 좀 가고 있는데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어떤 도요타나 이런 이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 수준에 있고 뭐 테슬라가 300배라고 한다면 말은 다 했다고 판단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현대차에 대한 단순한 어떤 로봇에 대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밸류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도 탄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역시 뭐 주주환원 정책 또 이제 이 정부의 이런 이 PBR과 관련된 저 PBR주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현대차에 대한 지금 현재 주가는 고평가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략은 그러면 저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매수.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가끔 이제 기아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근데 기아 같은 경우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간 소외된 관점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저는 현대차나 기아를 약간 좀 투트랙으로 좀 더 가져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현대차, 기아에서 현대차에 대한 그 너무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기아 정도로 조금씩 더 매수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거는 좀 없나요? 현대차 지금 새로운 거는 아니 현대차 말고 뭐 현대차가 뭐 좋은 건 알겠고 내용도 다 이미 노출됐잖아요. 네. 주가도 이미 반응했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 좋은 거 안다고 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조금 이렇게 곁가지나 좀 확산을 시켜볼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건 없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현대차 아틀라스 공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부분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 빠르게 지금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이 적용이 되냐. 네. 뭐 물류나 자동으로 해서 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빨라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그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좀 일일이 좀 확인을 하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 환율에 대한 효과 부분도 분명히 밸류적인 측면에서 이제 올해 4분기도 작년 4분기도 그렇고 올해 1분기도 적용이 됐을 때 이 밸류적인 측면이 올라가는 부분도 지금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그 전망은 이미 시장에 다 나왔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제는 확인하는 부분도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우선은 지금 뭐 이런 10% 정도의 우려감 하지만 90% 정도의 주가에 대한 상승률의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의심하지 않고 정말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제 앞서서 현대차 이야기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현대차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로봇 종목군들은 계속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로봇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만 날린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날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은 10월부터 올랐습니다.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덜 올랐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혜 종목이긴 한데 무거웠던 종목군들이 슬슬 움직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의 사례가 포스코 DX가 지난 거래일에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가 어떠한 뉴스가 나와서 올랐는가 보다는 로봇주 내에서의 순환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수급들의 힘이 오늘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올리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가 계속 이 자리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고 로봇 관련했을 때 남아있는 이벤트, 그러니까 GTC라든지 그 외 이슈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로봇 관련 이슈들은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함께 연결지어서 봤을 때 테슬라라는 그 기업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로봇 같은 경우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은 지금 자리가 사실은 부담 자리가 맞기는 해요. 네. 오늘 자리에서 20%가 넘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보유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지금 로봇 관련했을 때 이렇게 전고점을 지붕 뚫고 하이킥하는 자리도 좋기는 합니다만 약간 눌림 나왔을 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봇 관련했을 때 관심은 계속 가지되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신규 보유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이 계속 보유라는 자리다 정도 정리 드리겠습니다. 보유만 보유다. 대안은 없나요? 대안은 차라리 사실 저는 현대차를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현대차라든지 HL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로봇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대차로부터 끌어들인 거였거든요. 네. 사실은 CS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소멸될 수 있었던 그 로봇에 대한 이슈를 현대차가 다시 한번 끌어올렸던 상황들, 밸류라든지 로봇에 대한 성장성 등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현대차가 사실은 휴머노이드 관련했을 때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이라는 것도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돼요. 데이터를 학습시켜야지 로봇이 입력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잘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현대차, 중국의 한 기업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로봇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대장을 본다면 테슬라 혹은 현대차를 볼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는 전 사실 테슬라가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조금 부담이신 분들은 현대차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 지금은 조금 부담인데 하시는 분들은 저는 HL만도가 그래도 현재로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HL만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맨날 뻔한 것들만 이렇게 보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제가 뭐 대단한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휴머노이드의 아틀라스는 현대차가 존재감을 뚜렷하게 나타냈죠. 현존하는 휴머노이드에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그 평가의 릴레이팅은 상당히 근거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협동 로봇의 새 개념은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 뭐 TV 많이 보셨겠지만 팔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외부로 나오면은 결국에는 중장비 아니에요? 그렇죠. 뭐 보통 중장비들. 이제 밥캣에도 많이 그렇죠. 사용할 수도 있고 밥켓 주가 또 이제 뭐 다른 산업용으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그쵸. 암이 이렇게 나오면서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잘하고 있는 게 좀 이제 좀 경로 같은 것을 스캔을 잘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작업을 할지 좀 잘하고 있다. 그래서 CES에서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이 기능이 또 호평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대차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네. 다만 앞으로 산업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이제 중장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람보다는 로봇이 더 많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두산 마켓이 또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역시도 좀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점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성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은 오늘 주가에 대한 오름세가 너무 강하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두산 로보틱스보다 수익성이 더 잘 나오는 게 현대 로보틱스예요. 현대 로보틱스는 상장이 안 돼 있는데 현대 로보틱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게 HD 현대란 말이죠. 그러면 HD 현대를 대안으로 좀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비는 현대 인프라코어를 또 흡수합병하는 현대 HD 현대 건설기계.
이런 쪽도 미국에 이제 캐터필라 같은데 주가도 고공행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뭐 코딱지랜다. 작은 거 막 이렇게 이런 거는 분야가 다르지만 지금은 현대차 그다음에 또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굵직한 회사들이 움직였는데 움직인 건 움직인 거고 그 뒤에 이제 대안이나 숨어 있는 것들을 좀 찾아주면 어떨까. 저 혼자 또 주제 넘게 막 나대고 있네요.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주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순환매 성격을 띠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숨어있는 로봇주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LG전자가 오늘 계속 최근에 잘 올라가는 것도 네. 사실은 가전 쪽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로봇에 대한 이슈를 디드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런 성격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로봇을 활용해서 현재 본업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본업에 대한 부분에서 밸류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후발로는 또 이제 수혜를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자료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 로보틱스 아이고 또 살에 걸렸네. 요때 또 살에 걸렸네. 잠깐 또 김주정 아나운서 갔다 와서 또 얘기해 보자. 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 함께 보도록 하시죠. 시장을 이끌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소폭 쉬어가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상승주에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쉬어가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는 건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반도체 시장을 강타한 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를 무려 10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언급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적장자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이 미국 뉴욕주에 메모리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급등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도 질 수 없죠. 결국은 미국 내 투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만큼 지금 추진 중인 테일러 공장부터 대미 투자 전략이 앞으로 향후 주가의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빌미가 되었던 건 바로 홍라이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 소식이었죠.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납부하고 또 제출 상환 목적으로 약 삼성전자의 주식입니다. 1,500만 주, 약 2조 850억 원 분야의 지분 같은 경우를 신한은행을 통해서 처분하겠다고 밝혔고요. 6월 30일까지 순차 처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처분이 완료되면 기존 1.49%의 지분이 1.23%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 2조 원대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라는 이슈로 인해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상속세 납부로 인한 지분 풀리는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해소로 봐야 한다는 분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의 방향성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겠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10% 넘게 급등하다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죠. 여전히 6%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관세만이 아니라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관련된 발언도 끊임없이 내놓았는데요. 그린란드 외입을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서 관세를 전쟁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8개국에 2월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노이즈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고 리스크가 함께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왜 나토의 이슈가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까지 상승으로 이끌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의 안보 우산이 불투명해지자 나토 국가들은 자력으로 당장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논리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다시 한번 방산주,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함께 상승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노이즈 말고도 우주항공 관련 이슈도 최근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달 탐사죠. 아르테미스 2호 이슈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X IPO 기대감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좀 전에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 생방송이라서 목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보풀어기가 쫙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중요한 얘기 해야 될 때 걸릴 때가 있는데 아까 이제 HD 현대라는 기업이 HD 로보틱스를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찾아보시면 공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HD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보다 사실은
좀 더 그 이익을 많이 내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자 이번에도 들어온 기업은 삼성전자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삼성전자 홍라이 명예관장의 1,500만 주 오히려 이 시장 일각에서는 대주주 중에 한 분이시죠. 지분을 파는 건 고점 아니야? 삐딱한 시선으로 야 최고점에 팔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눈물의 매도입니다. 팔고 싶지 않아요. 팔고 싶지 않은데 1,500만 주를 시장에다가 확 던져가지고 에이 뭐 대봐라 이렇게 파는 거 아니란 말이죠. 받아갈 블럭딜로 받아갈 때 많아요. 줄 서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속세 문제가 좀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한 거고 자 그거를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세요? 이성훈 차장이 보시기에는 뭐 일단은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크긴 하지만 뭐이 1,500만 주식 2조 원 가량이면은 뭐 적은 그 금액은 아니고 하지만 이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이거든요. 이게 그냥 한 번에 이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장내에서 이제 스탁 기관들이 조금씩 이제 파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블록으로 장외에서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벤트가 주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저희 같은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의 매도라는 부분이 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그 고점에서 어떤 좀 주가 조정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오늘 뭐 주가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좀 저는 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정말 5년 이상 끌고 왔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하나 둘씩 해소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상속세에 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은 오히려 삼성전자에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번에 신탁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이런 계약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밸류적인 측면은 이제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 대주주의 어떤 매도 계약에 대한 부분은 단순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만약에 이런 받는다고 했을 때 신규 매수 관점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자체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보유 관점을 가져가는 게 첫 번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그 2조 원대인데 계약 상대방이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신한은행이면 아마 이게 해외 IB 계좌일 것 같은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 IB에서 받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 공시가 나와서 보면 그러면 어디로 삼성증권을 통해서 파나? 계좌가? 삼성증권이 수수료 먹겠네? 봤더니 삼성증권이 조금 올랐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제 이 주식 처분 권한을 아예 맡긴 거고, 네. 아예 맡긴 상황이고, 위탁. 그쵸. 그리고 이제 장외에서 이제 한꺼번에 넘기는 블락들도 이제 생각해 볼 텐데. 그럼요. 저 2조 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다 던져가지고 에이 못 뜨버려 말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않죠. 근데 어느 바보가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2조 원을 한꺼번에 받는다라는 거에게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내에서 조금씩 당연히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이 삼성전자 주가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주가가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흔들리는 과정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창구로 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 흔들리는 부분은 그 누구도 바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세에 큰 영향, 물론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 자체에 대해서 뭐 2조 원 1,500만 주에 대한 시장에서의 주는 그 주가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을 그럼요. 수 있다. 본질을 흔드는 건 아니라서. 네, 본질을 흔들 수 네, 없지 않나. 그 재료 가지고 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 생각이네요. 자, 일단 전략은 삼성전자 뭐 여전히 매수. 저는 일단 보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기업은 한국항공우주.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많이 애착을 갖는. 더 애착이 가겠네요, 주가가. 주가는 뭐 이제 제값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멀었지 않았나 싶긴 하고 뭐 시간이 또 걸리겠지만 정상적으로 가겠죠. 하여튼 이 가야 될 길이 많은 기업이죠.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세 박자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다시 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 종목이 두 가지 섹터에 이제 걸쳐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방산, 두 번째는 우주항공.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서도 보시면은 트럼프의 야유,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대한 내용들이 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린란드 병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에 대해 관세 부과하겠다. 네. 이 뜻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말 안 들으면 일단 관세부터 때릴 거야. 내 말 잘 들어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 전쟁을 우리가 작년에 한 차례 겪어봐서 알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긴 해요. 수출 기업들한테는 사실. 네. 결국은 이제 방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에서의 힘이 굉장히 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도 올리고 있고 그린란드 때문에 좀 지정학적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럼 스토리 자체가 방산 쪽으로 조금씩은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방산 부분을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다보스 포럼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9일에 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 트럼프라면 네. 이제 재건에 대한 얘기가 살짝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재건 언제 하냐 혹은 재건 확률 95%뭐 그런 얘기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런 얘기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증시에서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이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 결국은 그 뜻은 미국에서도 우주항공 분야를 계속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페이스 X와는 별개로 네.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인다면 그와 연관돼 있는 종목군들이 당연히 우리 증시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사실 시세가 잘 타 있으니까 올라타는 전략도 충분히 괜찮다. 거기다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 지금 자리에도 충분히 올라타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카이 매수 그냥 매수 분할 매수? 매수인데 사실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분할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 네. 마무리하렵니다.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KF21이 이제 스텔스 기능을 갖게 되면 날라오르겠죠. 그리고 고정익과 회전익이 있는데 회전익은 프로펠러 이거 돌아가는 거 헬리콥터 UAM 이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